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서울시에서 또 새로운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클린 임대인 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특정 지역 분석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지금 현재 서울 각 자치구별로 전자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모아타운,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러가지 계획들, 그리고 고시문들을 정리해서 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랑 성동구를 완성했고 마포구 편도 조만간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좀 사실은 조금 저는 이 말이 좀 웃기긴 했어요. 왜냐면 좀 이 말이 클린 임대인이라는 말이 좀 사실은 좀 웃겼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최근에 또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이 또 유행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클린이냐 착한 이런 이제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기준을 만들죠. 그래서 그리고 착한 임대인이 아니면 그럼 나쁜 임대인인지, 클린 임대인이 아니면 더티한 임대인인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임대인이라는 게 착하다? 나쁘다. 그리고 클린하다, 이제 더티하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전세 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이거는 사기꾼들이죠. 이건 사기꾼들이고, 선량한 임대인이랑은 다릅니다. 임대인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임대인이 있을 뿐이지, 클린 임대인이라든지 착한 임대인, 이런 말들은 솔직히 만들어서는 안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 전세 사기꾼들이랑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너무나 지금 이 전세 사기를 정치인들이 부각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이 이 사기꾼을, 그러니까 임대인을 잠재적인 전세 사기꾼으로 만들었죠. 결국은 저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결국은 정치인들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역시나 또 이제 클린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첫 번째, 3주택자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고, 그래서 당연히 권리 강령을 깨끗해야겠죠? 그리고 또 엔드입니다, 엔드. 1번, 2번. 또 신용 점수를 보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용 좋은 사람만 이제 전세를 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임대인 조건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신문 기사들을 보면 계속 전세가 오르고 있다, 이런 언론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계속 임대인의 자격을 이제 정부가 또 정해주고, 정부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자치구의, 서울시의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임대인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임대인의 숫자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줄이고 있죠. 그런 것도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임대인 계속 구분 짓는 것,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그리고 클린 임대인, 이렇게 계속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나누듯이 임대인도 또다시 착한 임대인, 클린 임대인,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편을 나누는 듯한 용어들을 계속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더라고요. 또 국세청에서 이게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그래서 착한 임대인들한테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인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임대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임대인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도 상승에 베팅을 한 거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마치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번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매매, 전세가 급락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났죠. 세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또 세입자.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럼에도 버틴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착한 임대인 계속 이렇게 내는데 이런 말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클린 임대인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전세 사기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있던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있었던 것인데 정치인들이 계속 부각시키면서 언론에서도 계속 부각시켰죠. 문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사기. 결국은
제일 큰 이유가 전세가 하락했습니다. 전세가 급락. 근데 이 전세를 급락시킨 이유가 또 126%를 이게 또 한몫했죠. 지금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매매, 전세, 이 갭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매매와 전세, 이 갭을 벌리면 돼요. 매매, 전세 갭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값을 낮춰도 되죠. 하지만 매매값을 올려도 됩니다. 매매값을 올리고, 이게 매매를 할게요. 보통 매매가 높으니까 매매, 전세를 할게요. 이 갭을 계속 늘리려면 전세값은 낮춰야 되고 매매값은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나 절대 정치인들은 이런 매매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지 않죠. 경목이 좋잖아요. 그들은 이 매매가도 하락시키고 전세가는 더 하락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혀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왜 계속 전세가를 낮추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정부는 매매값을 누른 상태에서 전세값도 누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가를 누르는 방법도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전세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한 조건 1번 공급자가 많으면 된다. 공급자가 늘어난다. 2번 수요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급자라는 게 누구죠? 지금 한국은 특히나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이 전월세 공급자를 늘리고 있나요? 이 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세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정부가 뭐 최근에서 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공공이 나서가지고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고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신축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자가 줄어든다? 그럼 결국은 전월세 수요자가 줄어들면 됩니다. 한국에서. 하지만 필수제인 부동산에서 전월세 수요자를 줄인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매매 수요자를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또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데 계속 수요자를 늘린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자도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자도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클린 임대인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년 이제 부동산 급등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그때 딱 부동산 시장에 사실은 뛰어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임대인의 적은 임대인이다. 이것이거든요. 결국은 전세 공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세 가격은 다른 사람들,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결국은 정부가 만약에 이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일방적이죠. 임차인이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 안 하고 임대인이 신용정보를 공개하라. 물론 이거는 사실은 강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강제가 아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거거든요. 시작한다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아직 필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또 전세 사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 계약할 때는 이제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납입 확인서까지 증명을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신용정보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여파로 이런 것들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서울시가 원하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임대인이 전세를 못 맞춰가지고 죽기 직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야 이 임대인들이 클린 임대인 여기에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굳이 이 클린 임대인을 신청 안 하겠죠. 사실은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없거든요. 보시면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다 보면 지금 임차인에게 혜택이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끝나는 시점 되면 또 전월세 수요자들이 많이 시장에 나올 건데 그때 되면 또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임대인들이 이 클린 제도에 신청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 측면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이런 게 좀 언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나누는지 좀 왜냐면 또 최근에 보니까 20년도 이제 부동산 전월세 부동산 매매랑 이제 임대차 3법 통과한 이후 매매, 전세 모두 급등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면접 본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3년 1월 30일 이때는 이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었죠. 그때는 임차인이 집주인을 면접 보는 이런 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언제부터 과연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이렇게 면접을 받는지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정치인들의 희생양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클린 임대인 제도 과연 이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실효성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인지 한번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클린 임대인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저는 갈릴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